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오늘은 칼리타 드리퍼를 이용을 해서 커피를 좀 한 잔 내리면서 칼리타 드리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리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원추형 뭐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. 이렇게 마른 목골입니다. 그래서 종이 필터를 모양도 마른 목골이죠. 그래서 커피가 그 다음에 이 리브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다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좀 빠른 편입니다. 그렇지만 추출되는 홀이 이렇게 좀 작게 보이죠. 작죠. 그래서 이렇게 세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출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. 상대적으로 하리오랑 비교했을 때보다 그죠? 느릴 수밖에 없겠죠. 추출되는 홀이 작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른 목골이다 보니까 밑에 원두가 이렇게 모이고 물 빠짐이 느리다 보니까 요 밑에 하부에서 커피 원두와 뜨거운 물이 만나는 시간이 여기에 이렇게 모이게 되죠. 그래서 반침지형 드리퍼라는 표현을 합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커피 가루와 뜨거운 물이 만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바디감이라든가 밸런스라든가 풍미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겠죠? 높아지겠죠? 반대로 이렇게 좀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지 않은 그 맛도 추출될 가능성이 있죠. 하리오에 비하면. 하리오는 그냥 쭉쭉 빠져나가니까 바디감이 조금 약하고 좀 연하고 깔끔하죠. 그 대신 하리오랑 비교했을 때 칼리타는 조금 바디감이 있고 좀 묵직하고 우아하고 좀 고급스럽습니다.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형이다 보니까 물줄기를 이렇게 물을 주는 방향이 이렇게 원형에 가깝죠. 근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물줄기 방향이 이렇게 가로로 좀 길어집니다. 그 차이가 좀 있죠. 그래서 맛있는 커피가 내려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쉽지 않습니다. 이 칼리타가 생각보다. 세 구멍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적당하게 떨어져야지 고른 커피, 맛있는 커피, 긍정적인 커피가 추출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커피가 한쪽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쏠려 있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줌에도 불구하고 좀 뭉쳐 있을 수가 있죠. 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좀 비어 있고 공간이 이쪽은 몰려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? 비어 있는 쪽으로 가겠죠. 그러면 그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커피가 추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채널링이 생기죠. 그러면 그런 커피 추출이 안 되는 거죠. 바람직한 긍정적으로 커피를 추출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원두는 어제 로스팅해 둔 인도네시아 만델링 G1 TP입니다. 상당히 매력적인 원두입니다. 그래서 뭐 대중적이죠. 어우, 커피향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죠. 자, 요거 오늘 20g 정도 사용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원두의 분쇄도는 중간 정도
예, 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종이 필터, 다들 아시겠지만요. 예, 요 봉합된 부분, 접힌 부분을 뭐 아무 쪽이나 한쪽 일단 접어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으로 해서 접어줘야지, 예, 예, 이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뜨거운 물에, 예, 터지지가 않겠죠. 예, 터지더라도, 예, 문제가 안 생기겠죠. 예, 이렇게 접어 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꽂아 주고요. 요 드리퍼는 좀 작죠. 예, 1인용입니다. 예. 그래서 종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나무 냄새도 없애줄 겸, 그리고 요 밑에 서버도 따뜻하게 데워줄 겸 해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한번 린싱을 해줍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드리퍼와 종이 필터가 잘 부착이 되도록, 예,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부착이 되죠.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렇게 손으로, 예, 부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서버도 뜨거운 물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데펴 주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게를 한번 재보면, 이제 0으로 맞춰 놨죠. 예, 그 다음에 원두를 담으면, 원두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원두의 양이, 아이고, 25g이나 됐습니다. 제가 손이 큰 편이라, 예, 됐죠? 예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컵에, 예, 좀 담아 둡니다. 왜냐하면 컵 데우기를 해둬야지 그래도 더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, 예. 자, 가운데부터, 예, 약간, 예, 이렇게 해서 가운데부터 물을, 예, 부어서, 예, 긴 방향 쪽으로 이렇게, 예, 해서, 예, 한 30에서 50ml 정도를 뜸들이기, 예,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. 아이쿠야, 제가 항상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정리하다 보면 누르는 걸 꼭 잊어먹습니다. 예. 자, 어제 로스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오름이, 예,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커피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그래서 한 2~30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, 물길이 생기면서, 예, 거북이 등짝처럼 이렇게 예,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. 그러면 가운데부터, 예, 바깥쪽으로, 리브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. 또 안쪽으로, 또 바깥쪽으로 얇은 물줄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, 예, 천천히, 예, 1차 물 붓기, 그 다음에 가라앉으면서 평평해질 때쯤, 약간 밑으로 꺼질 때쯤 해서 2차 물 붓기. 그 다음에 또 약간 내려갈 때쯤 해서, 예, 또 3차 물 붓기.
다음에 또 내려갈 때쯤 해서 4차 물 붓기. 이게 로스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 빠짐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, 저는 한 200, 조금 진할 수밖에 없겠죠. 한 280 정도 추출을 마무리 하겠습니다. 그러면 3분이 조금 안 돼서 음료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조금 진한 커피가 될 가능성이 높죠. 왜냐하면 25g을 원두를 25g을 썼죠. 그리고 추출의 양이 총 양이 뭐 지금 280, 뭐 250이라 치면 1대 10이죠. 그러면 진한 커피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. 진한 커피가 추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그것도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 취향에 맞는 커피를 추출을 하는 게 저희의 숙자이기 때문에 자, 이 안에 커피가 추출되면서 이 안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지 않은 풍미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흔들어서 그 향을, 잡내를 빼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아예 군침이 돕니다. 인도네시아 만델링이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. 왜냐하면 또 그런 차이가 좀 있긴 있을 겁니다. 제가 뭐 몇 번 언급했었던 내용인데, 가공 방식, 훗 웰링, 웻 훌링 방식으로 이 커피는 가공이 됐습니다. 이 생두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워시드 방식이라든가 내추럴 방식이라든가 펄프드 방식이라든가 그거하고는 또 풍미가 전혀 다릅니다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향이 너무 좋습니다. 진짜 멋집니다. 저는 커피를 좀 진하게 마시는 취향이라서 입맛이 이제 뭐 저는 이게 그렇게 고정이 돼 버렸습니다. 그래서 연한 커피는 조금 섭섭하고, 커피가 연할 때는 좀 섭섭하고, 좀 진한 커피를 마셔야지 그렇다. 그러니까 이런 사실 편견조차도 조금은 좀 고쳐야 될 내용이죠. 무조건 진한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진한 커피만 마시면 또 맛있는 풍미를 느끼는데 또 한계가 또 있겠죠.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걸림돌이 됩니다. 제 경험상. 그랬을 때는 좀 다양한 커피를 받아들이는 그 훈련도 좀 돼야 되는데, 근데 이렇게 마시는 게 좀 맛있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야, 이게 뭐 사실 커피숍 가서 이렇게 한 잔 마시면 뭐 적게는 4,000원에서 뭐 일반적으로 5,000원, 6,000원, 7,000원 뭐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원두 뭐 차이가 있겠지만 1kg 해봐야 뭐 이 4잔 정도 마시는 값으로 거의 어마어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약간 번거롭죠, 당연히.
그리고 이런 게 몸에 익으려면 일정한 숙련도도 좀 필요하죠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감흥이 주는 이런 능력을 배워서 내가 이런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시는 즐거움은 이거 뭐하고 견줄 바가 못 됩니다, 사실. 예, 진짜 추천드립니다, 이건. 예,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이렇게 공들이고 제가 경험한 거를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고, 예, 이런 자리를 저도 갖는 이유가 커피 한 잔 팔고 원두 팔고 그런 거보다 진짜 이렇게 즐기는 게 너무 좋습니다. 너무 맛있고 행복하고 이 시간이, 예, 참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강합니다. 예. 그래요. 일단 칼리타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 원두 굵기라든가 물이 들어가는 양이라든가 물줄기의 굵기라든가 그런 변수들을 일단은 빼놓고 하리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드리퍼만 바꿨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좀 잠깐 들어보면 하리오보다는 커피 내리는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죠. 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피 분쇄도를 조절하면 똑같이 맞추거나 더 빨리 추출할 수 있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두 개를 똑같은 조건으로 놨을 때, 예, 물의 온도라든가 다 똑같은 조건으로 놨을 때 드리퍼만 바꿨다면, 예, 드리퍼 가지고만 비교를 했을 때, 예, 커피 내리는 시간은 좀 느릴 수 있습니다. 느립니다, 실제로. 예, 그리고 커피가 주는 감흥이 하리오하고는 또 이쪽은 좀 진중합니다. 예. 조금 바디감이 있고 밸런스가 이쪽에는 좀 도드라집니다. 예. 야, 그걸 어떻게 느끼냐? 두 개를 비교해서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드셔보시면 안다니까요. 예. 제가 전문가라서가 아니고 이건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. 예. 커피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드셔보시면 칼리타 드리퍼가 주는 이 즐거움이 있고 하리오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렇습니다. 예. 그랬을 때 조금 진한 커피를 드시고 싶다, 소위 말해서, 예,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럴 때는 칼리타를 추천해 드립니다. 그리고 좀 마일드하고 좀 깔끔하고 좀 연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하리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, 예, 비슷한 조건이라면 하리오를 이용하시면, 예, 그런 커피가 나오죠. 예, 그랬을 때 이거 사실 드리퍼 얼마 하지 않거든요. 예, 몇천 원 안 합니다. 그랬을 때 두 개 정도 기본적으로 하리오하고 칼리타 두 개 정도는 구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.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됩니다. 욕심이 나니까요. 예. 같은 커피인데도 분명히 맛이 다릅니다. 예. 이 즐거움이 있고 이 즐거움이 있죠.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, 예, 칼리타를 드리퍼를 바꿔가면서 즐기는 재미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하나 의문점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셔야 됩니다. 반드시. 뭐냐면 핸드 드립은 1인용으로만 내려야 됩니까? 아닙니다. 그래서 드리퍼 용량이 사이즈별로 다 있습니다. 2인용, 4인용까지도 있죠. 예. 그죠? 그 다음에 더 큰 걸 내리고 싶다. 그러면 캐맥스를 이용하시면 되죠. 예. 안 그러면은 프렌치 프레스를 이용을 해도 거의 1리터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양이 그렇게 나오죠. 예. 8인용 거의 그 정도까지 12인용 이렇게까지도 대용량을 뽑을 수 있으니까.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이렇게 한 잔씩 뽑아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. 네, 한 잔씩. 좀 번거로울 때,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왔다든가 손님이 왔다든가 두 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
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잔씩 내리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번거롭죠. 손이 많이 가고 귀찮죠 사실. 그렇지만 한 잔씩 내리는 게 맛있습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나중에 꼭 드리퍼 조금 더 큰 거 있으니까 그거 사셔가지고요. 양을 늘리면 되겠죠 당연히. 그 다음에 추출되는 시간이 그렇게 되면 많이 길어지죠. 그러니까 커피의 원두 분쇄도를 조금 두껍게 갈고 물 내리는 양을 조금만 더 양을 늘리시면 2인용이 2분에 안 끝나니까요. 그렇다고 4분에 내리면 커피가 내려지는 만큼 온도가 식지 않습니까? 맛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. 어렵죠. 쉽지 않습니다. 2인용은 2인용의 그 매뉴얼을 또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쇄 양을 곱하기 2를 하지 마시고요. 뭐 진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죠. 그러니까 양을 곱하기 2를 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20g을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20g을 사용을 해서 300g, 300ml의 커피를 마신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런 기준에서 2인용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한 잔씩 내리는 게 좋은데 그것도 귀찮아서 2인용을 한꺼번에 뽑아야 된다면 지금 조건이 계속 붙죠. 그럴 땐 30에서 35g 정도를 사용을 하시고요. 분쇄도를 조금만 굵게, 그 다음에 물의 양을 조금, 물줄기를 좀 두껍게 하셔야죠. 그리고 물의 양을 조금 더 넣으셔야죠. 두 잔을 뽑아야 되니까. 근데 두 잔을 뽑을 시간 동안 이 양을 맞추려면 추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료의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. 비례하니까 곱하기 2는 아니더라도 뭐 60%에서 70% 정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, 시간이.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이 양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600ml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때는 한 550 정도 뽑아서 조금씩 양을 좀 줄여서 나눠 드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. 이 커피는 감성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온도가 생각 이상으로 민감한 음료입니다. 아이스하고 따뜻한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. 지난 시간에 제가 하리오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여드렸다시피 아이스조차도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유리컵에 얼음을 제가 몇 개 넣어 두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. 하물며 따뜻한 음료인데, 그죠? 1분 정도 더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커피에 이게 60에서 65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한 커피 음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. 근데 50도로 뚝 떨어집니다. 그러면 입에 딱 댔을 때, 커피 입에 댔을 때, 이게 뭐지? 이런 느낌이 납니다. 그러면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을 생각을 해서 추출을 하셔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직접 커피를 그런 과정에 의해서 내리실 때 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. 그리고 칼리타는 진짜 대단한 드리퍼, 뭐 다 멋진 드리퍼인데 굉장히 저희한테 참 많은 영감을 주는 커피 추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십사. 그리고 오늘 사용한 인도네시아 만델링 G1, 안 그러면 아체가요. 요것도 한번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. 근데 꼭 한번 잊어먹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. 적극 추천드립니다.
그렇습니다. 오늘은 그 칼리타 드리퍼를 이용을 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만드는 방법, 예,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